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Putin endorsed her last week, said, I hope she wins, and I think he meant it. 네, 트럼프는 TV 토론만 벌써 7번째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이번이 처음이죠. 노련한 트럼프냐 아니면 패기의 해리스냐. TV 토론에 나선 두 후보는 100분 내내 팽팽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그 TV 토론을 보고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정당이 다르죠. 남과 여의 대결이었고 또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대결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트럼프는 엄청난 거구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기까지 했고 이렇게 굉장히 두 후보가 아주 대조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번이.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1일 날 전격 사퇴하고 나서 그랬죠. 네. 이제 크게 해리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이제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보다 저 같은 경우는 해리스를 봤거든요. 네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과연 해리스가 어느 정도냐.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해리스는 이 상황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어안에 좀 급급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KO 펀치는 서로 주고받지 못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잽 네. 잔매들이 서로 오고 간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패착이다 뭐 이렇게 볼 만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네네. 정책들을 많이 이제 얘기했지만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한 세밀한 정책들을 가지고 충돌한 경우가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 토론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네네. 큰 흐름에서 누가 더 지도자에 적합하냐 네. 그런 토론의 어떤 자세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부각되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어쨌든 토론 직후에 CNN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3%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는 37%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의 평가를 보면은 해리스가 미끼를 던졌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물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트럼프는 화가 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KO 펀치는 없었지만 그래도 판정으로 갔을 때는 누가 조금 더 유리했나? 이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언론이 보수적으로 네네. 해석을 하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 결과가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판정승이라기보다는 네. 해리스의 거의 TKO승에 가깝다. TKO. 예, KO 펀치는 아니지만 네네. 잔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라 그럴까 쩔쩔맨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자, 63% 해리스가 잘했다가 어떤 의미냐면 네네. 6월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토론을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가 67%예요. 네. 그때 그 67% 때문에 네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했거든요. 네네. 결정적인 문제. 네네. 근데 이번에 63%가 나왔거든요. 뭐 해리스가. 정반대가 됐네요. 그렇죠. 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해리스가 뭐 판정승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나오면서 네네. 사실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한 3, 4%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뒤지다가 네. 해리스가 한 3, 4% 앞섰거든요. 그러면 한 10%를 뒤집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 해리스가 신데렐라 아니냐.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그냥 여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수 인종 지지를 받고 이래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큰 해리스의 맞습니다. 예, 네네. 단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제가 볼 때 50대 50만 나와도 해리스한테는 성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압도적으로 잘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은 해리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너무 못했다. 못했다. 네, 네네. 못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악수를 해서 기선을 제압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계속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상대방과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빛으로. 네네. 말도 안 된다, 네. 웃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바이든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준비를 거의 안 했거나 네. 자신감. 네네. 왜냐하면 이 토론회 전까지 트럼프가 더 잘할 거라고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준비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가 재미 본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윽박질리는 형식의 그런 토론을 했는데 제시하는 수치가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언론을 좀 배워야 되는 게 네네. ABC 방송이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안 먹힌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과거에 벌써 6번이나 써먹었던 노래함을 가지고 옛날 방식 가지고는 트럼프, 그리고 뭐 해리스 부통령은 뭐 알려지기도 며칠 동안 호텔에서 지금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몸짓 말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치밀하게 계산을 했고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물고 들어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걸 더 잡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해리스의 표정과 리액션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는 모든 행사를 다 접고 무려 닷새 동안이나 트럼프의 대역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확실히 준비가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는데 상대방이 기대보다 잘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사님 굉장히 재미있는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판정승도 아니고 아예 KO 펀치는 없었지만 TKO까지 이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60대 30에 이러한 그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그 재미있게 말씀을 갖다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역시나 주요 현안마다 다 충돌을 갖다 했잖아요. 가장 그 정면으로 충돌했던 최대 관심사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경제가 최대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잠깐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as raised as a middle 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people of America. Donald Trump left us the worst unemployment since the Great Depression. And what we have done is clean up Donald Trump's mess. We have inflation like very few people have ever seen before, probably the worst in our nation's history. People can't go out and buy cereal or bacon or eggs or anything else. She doesn't have a plan. She copied Biden's plan.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Her father's a Marxist professor in economics. 아니 다른 얘기보다도 제가 제일 좀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트럼프가 해리스를 보고 막시스트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에브리바디가 해리스를 막시스트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다라고 막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인지, 트럼프가 해리스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게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공화당 트럼프는 쉽게 말하면 부자 감세입니다. 네네. 그 부자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자본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서 성장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고. 네네. 반면에 이제 해리스는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보다 이제 분배 쪽에 관심을 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도 경제는 트럼프가 우세해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인이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도 경제는 트럼프가 날 거다라는 인식은 미국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가 유리하느냐?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네네. 그러니까 실업률 갖고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나오잖아요. 네네. 문제는 인플레거든요.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미국은 이 소비를 많이,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비를 보장해 줘야만 이제 지지를 받거든요. 네네. 근데 거시경제 지표는 좋은데 인플레 때문에 이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네네. 이게 딜레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나쁘면 네.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권 바뀔 때 딴 거 보지 말고 경제를 보면 정권이 바뀌어요. 네네. 경제가 나쁘면.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은 애매하죠. 아, 애매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비난을 할 때 근거가 없는 황당한 말들을 많이 해요. 여기 막시스트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시스트 경제학자고 네. 해리스는 막시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의 부통령이 막시스트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건 미국의 극우 적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좌파, 막시즘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네네. 일부는 통해요. 네. 일부는 통하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 집토끼, 극단적인 집토끼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누가 견인하느냐가 결정적인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도층한테는 막시스트 논리가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경제 이슈에서도 트럼프가 앞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를 막시스트로 공격해봤자 중도층에게는 별로 소구력이 없겠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또 트럼프가 조금 황당한 그런 멘트를 갖다가 했어요. MC들의 공격까지 받았는데요. 잠시 이 영상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They allowed criminals, many millions of criminals, millions of people let in. And all over the world, crime is down all over the world except here. Crime here is up and through the roof. So I'm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prosecuted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for the trafficking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글쎄요, 저도 보다가 좀 황당했는데 아니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그다음에 이제 애완동물들 패츠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MC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가 그런 사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그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내가 텔레비에서 봤다 TV에서 봤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TV에서 본 이야기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전 어쨌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을까요? 과거에 재미를 봤거든요. 네네. 지난번 2016년 힐러리 전 후보와 이제 붙었을 때 그 이민자들 범죄를 아주 자극적으로 네네. 저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통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민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슈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끌어들이니까 힐러리 부통령은 신나죠. 왜냐하면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민자 문제가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이슈들을 네.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시스트다 네. 아니면 개 고양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화면이 두 개 비칠 때 그때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표정 내지 제스처 모션을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대로 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부 이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든 얘기들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게 좀 통했어요. 저는 막무가내 시기. 근데 지금 현장에서 MC들이 바로 팩트 체크하고 바로 시정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힐러리 같은 경우는 당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금 몰리면 이번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유리한 이슈에서 황당한 얘기들로 자기의 강점, 자기의 경쟁력을 희석시켜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한 이슈들을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실점이 컸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빅토르 오르반입니다. 네네. 헝가리 총리. 네네. 이제 독재자들과 뭐 친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니까 예. 자기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죠. 근데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요? 네. 빅토르 오르반은 네네. 이 나토, EU에서 거의 독재자 취급을 받아요. 아. 지금도 푸틴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오르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헝가리는 EU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를 이용해서
싼 값으로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거의 독재에 가까운 이런 어떤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오르반 하면은 유럽의 왕따예요. 근데 유럽의 그러니까 독재자의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이 날 좋아한다 그래 버리니까 푸틴과 친하다 이런 게 더 증폭이 돼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KO 펀치는 아니지만 잔뇌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또 나올 없는 것 수밖에 같고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경제나 이민자 이 문제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이슈였는데 뭐니 해도 미국에 있어서 가장 그 뜨거운 이슈는 80년대부터 낙태, 이른바 예. 임신 예. 중지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해리스의 공격에 대해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제대로 방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어를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연방 대법원이 이제 로데 웨이드 낙태 권한에 대해서 이제 그걸 거부해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낙태 금지는 잘한 거다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여성표가 많으니까 약간 입장을 좀 요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의 여성들의 성적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네. 대응하는 논리가 그럼 7개월도 낙태하고 8개월도 낙태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한 그 인명 존중이나 철학적인 휴머니즘이나 이런 논리로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6개월도 하나 7개월도 하냐 하니까 효과적인 방어를 전혀 못했어요. 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외교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가자지구 이스라엘 이쪽에서도 전쟁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아니 뭐 다른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중국도 나를 두려워하고 뭐 북한도 나를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귀에 콕 박히는 거는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아예 작정을 하고 그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누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효과적이었나요? 효과적이죠. 아.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그 러브레터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네네. 기간 중에. 그런데 김정은은 독재자거든요. 네네. 그러면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하면 자기도 독재자에 동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극적인 자기가 쏟아놓은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돌아온 거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러브레터라는 그 표현 하나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의 강점을 완전히 그 상쇄해버린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황당한 얘기를 한 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이 2달 안에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근거도 네네. 없는 거고요. 네네. 근데 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자기 방어권은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네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균형감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논리가 없어요. 아. 지금 일단 이 방송에서 나온 멘트도 해리스는 긴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짧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나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주요 이슈. 네. 그러니까는 외교안보, 경제, 낙태, 이민 이런 이슈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과거에 본인이 성공했던 그런 선정적인 방식, 공격적인 방식 이런 게 전혀 안 통했다. 보면 알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정면을 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쪽을 한 번도 보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유나 공격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이나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일관되게 계속 그냥 앞만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럴 정도로 해리스가 주도했다. 저도 놀랐어요. 네네. 물론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은연중에 재판단입니다만은 검사가 피의자를 법정에서 대하는 네네. 그런 그 자기 자기 마인드로 이번에 그 대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네네. 트럼프는 경직돼 있고 네. 그런 방식에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외교 분야는 해리스가 약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트럼프는 점수를 따지 못했다. 그러니까 박사님 그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그 맞았으니까 이러니까 거의 TKO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그냥 그 트럼프가 잘못 물었다. 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 또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해리스가 검사 출신인데 트럼프는 지금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은연중에 그런 입지까지도 해리스가 잘 이용을 한 것이다.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북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색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적임자일까요? 아니면은 해리스가 조금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3번을 만났거든요. 네네. 싱가포르에서, 판문점에서,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네. 화려했죠. 네네. 그런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버블이었지 실제적으로 미국 북미 간의 협상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네. 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4년 다 돼가는데 단 한 번의 접촉, 정상회담은 물론이거니와 실무 접촉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능한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누가 더 강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협상을 재개할 거고 해리스 부통령이 돼도 네네. 협상을 재개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론적 접근, 더 이상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능력을 억제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워싱턴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중요할 것 같다. 네네. 오히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대한민국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